안녕하세요. 인볼든 코리아 에디터 조영규입니다. 오늘은 좀 주변에 좀 너저분하죠? 뭐가 이렇게? 다름이 아니라 이 헬멧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바이 헬멧이라고 하면 이런 이렇게 얼굴 전체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풀페이스 헬멧을 보통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런 풀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헬멧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죠. 근데 헬멧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좋은 헬멧을 만들까 하는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헬멧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표준이 된 풀페이스 헬멧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게 바로 그 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박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헬멧, 이것도 이제 벨사의 제품인데요. 산악자전거, 그 중에서도 이제 올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풀페이스 헬멧인 슈퍼2R 헬멧입니다.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방어력이 높은 헬멧이죠. 오늘은 이 벨 헬멧 그리고 이 브랜드의 설립자인 로이 리히터에 관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벨 설립자 로이 에드워드 리히터는 1914년 그 미국 일리노이주의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모터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 청년이라고 해요. 1930년대까지 일반 프로 경기 드라이버로도 활약했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능이 있었던 선수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나는 이제 별로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 그런 거를 일찌감치 판단을 하고 대신 자신이 이제 차량을 직접 개선하고 손보는 거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차량의 튜닝, 파츠 개선 그런 영역에 좀 약간 몰두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1933년에 벨 오토파츠라는 자동차 부품 가게에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리히터가 처음에 입사한 이 벨 오토파츠라는 그 부품 가게는 원래 1923년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조그만 가게였어요. 박스에도 보면 벨 오토파츠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벨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리히터는 이 벨 오토파츠라는 이 작은 가게에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5년쯤에 이 벨 오토파츠라는 작은 가게를 본인이 인수합니다. 1,000달러, 단돈 1,000달러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1,000달러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그 당시는 되게 큰 돈이었겠죠. 실제로 리히터 같은 경우는 그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차랑 이런 거 다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벨은 이제 차량 부품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되게 좀 중대한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듬해인 1946년에 로이 리히터의 되게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트랙 경기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사고가 리히터한테는 되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의 사망 사건 이후로 리히터는 이제 좀 차량의 자체보다도 드라이버들이나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에 좀 눈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래서 리히터가 제일 처음에 이제 착수한 일이 본네빌 내셔널 스피드 트레일 이런 레이스를 보면서 수많은 사고와 그런 부상의 표본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헬멧 제작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프랭크 히콕스라는 미국 해군 베테랑 파일럿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군용 항공기 파일럿들이 착용하는 그런 이제 헬멧들의 샘플을 많이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 샘플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분해한 뒤에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부품을 뜯어서 보는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서 1954년에 벨 최초의 프로토타입 헬멧인 벨 500이 탄생하게 되죠. 벨 500 같은 경우는 파이버글라스 쉘 소재가 적용된 오픈 페이스 헬멧인데요. 오픈 페이스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그 턱 가드가 따로 없고 앞면이 뻥 뚫린 이런 되게 원초적인 형태의 헬멧이죠. 과거에는 보통 이런 헬멧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벨 헬멧, 이제 좀 시장에서 되게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해에 열린 카레라 팬 아메리카 로드 레이스에서 빌 스트롭 링컨 팀이 이 벨 500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듬해인 1955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 500에 출전한 칼이라는 선수가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좀 골절되는 좀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헬멧의 힘이 컸습니다. 이렇게 프로 레이서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벨 헬멧은 곧 관공서에서도 납품을 하기 시작해요. 벨 500 헬멧은 되게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갔고 벨 헬멧 컴퍼니라는 자회사를 따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벨은 1968년에 그 캘리포니아 롱비치로 본사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벨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상품을 하나의 세상에 내놓습니다. 원래 이전까지의 헬멧과는 전혀 다른 풀페이스 헬멧을 탄생시킨 거죠. 그 당시 처음으로 공개된 풀페이스 헬멧의 이름은 벨 모토스타. 이게 역사상 최초의 풀페이스 헬멧인데, 이전까지 헬멧은 보통 이렇게 안면부가 이렇게 외부와 노출되는, 이게 턱 부분이 없죠. 턱 부분이 없는 이런 오픈페이스 형태의 헬멧들이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이 모토스타는 달랐습니다. 얼굴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헬멧이 탄생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풀페이스 헬멧이 탄생하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971년 오프로드 경기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이런 풀페이스 헬멧을 개발해 착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된 제품이 바로 벨 모토 3예요.
벨 모토3 같은 경우는 그 오프로드 헬멧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름다웠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선을 거쳐나가면서 같은 모델명으로 오늘날의 팬층에게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풀페이스 헬멧의 탄생은 정말 거대한 역사적 혁신이었습니다. 이 업적을 인정받은 로이 리히터는 1975년 그 SEMA, 그러니까 스피드 이퀴먼트 매뉴팩처러스 어소시에이션, 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벨은 1976년에 다시 그 캘리포니아 노워크로 본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첨단 소재를 꾸준히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제품의 발전을 꾀하게 되죠. 노워크 본사 시절에 탄생을 했던 게 이제 그 통풍을 위한 에어 벤틸레이션. 보통 헬멧들 보면 이렇게 통풍을 할 수 있는 환기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뭐 열고 닫으면 이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헬멧 안을 환기시켜 주는데, 그 외에 뭐 김서림 방지 실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그런 내피나 패드 같은 것들, 바로 이게 캘리포니아 노워크 본사 시절에서 나온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룩한 훌륭한 유산을 벨은 좀 결코 헛되이 쓰지 않는 좀 좋은 브랜드예요. 이들은 현재 브랜드를 있게 한 그들의 좀 기념비적인 모델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헤리티지를 살린 모델 헬멧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리지널 벨 500,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벨 최초의 그 헬멧, 오리지널 벨 500을 계승하는 벨 커스텀 500이나 그 요즘에 클래식 바이크 라이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헬멧이죠. 벨 블릭 같은 모델이 되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벨 블릭 카본 에디션 같은 모델들은 그 카본 소재로 제작한 초경량 헬멧인데, 과거의 빈티지한 디자인까지 고스란히 구현해낸 그런 좀 센스가 돋보이는 제품이죠. 2016년에 새로운 소재로 업데이트한 벨 모토3 역시 스냅바이저를 적용해서 과거의 클래식한 매력을 현대로 고스란히 옮겨온 그런 오프로드 풀페이스 헬멧이고요. 또한 풀 라인부터 생션, 스파크, 되게 여러 가지 MTB 헬멧, 그리고 G20 같은 사이클 헬멧까지 벨은 그 자전거 시장에서도 또 되게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저 역시 잘 쓰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벨 헬멧을 주제로 얘기를 해봤어요. 벨 헬멧이라고 하니까 왜 특정 브랜드만 말을 하냐, 벨한테 돈을 받았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사실 그 헬멧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벨이라는 브랜드가 사실 빠질 수가 없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벨 헬멧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